다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쳤다가 뭔가 살아나는 느낌을 주려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약간 전쟁 이슈죠. 전쟁 이슈로 이제 차트가 다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쳐야 하지만 그 반등을 좀 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상태로 현재 구간에서 약간 중립 상태에 조금 머물고 있는 상태를 좀 보이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이제 들고 있어요. 숏을 친 근거에 대해서는요. 이제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가서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 해가지고 중심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려놓고 이제 있었는데 이 구간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유지를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했어요. 빠질 때 그냥 한없이 그냥 원웨이로 쭉 하고 이제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4시간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장악형이죠. 하락에 대한 이제 장악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반등을 쳤을 때 이제 치고 나서 이제 빠질 때 어느 정도 숏 포지션 이제 진입을 해서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들고 있는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현재 구간은 위험을 대비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큰 수렴 단계예요. 박스권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이 디센딩이죠. 어센딩이 아니고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이제 저점에 대한 구간은 이제 평행에 대한 위치를 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걸 이제 디센딩 패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크게 방향성은 이 디센딩 패턴에 대한 위쪽에 대한 돌파냐 아래쪽에 대한 이탈이냐 관점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큰 방향성이 잡힐 거예요. 근데 하지만 현재 딱 지금 현재 구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딱 중립이죠. 딱 중립적인 구간인데 개인적으로 딱 결론만 얘기하면 위험을 대비하는 게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어저께 멤버십 방송에서도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위험을 대비하는 게 나중에 내가 봐야 될 수익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고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에 대한 이탈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예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차트적인 상태로 봤을 때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서 그래요. 1위 차트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차트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 면 장악형 형태에 대한 걸로 마감이 되죠. 이전에 대한 캔들이 이전에 대한 양봉을 장악으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장악형 캔들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매매 이론은 간단합니다. 장악형이 발생을 하면 이전의 캔들을 음봉이 장악을 하게 되면 반등 이후에 1대1 비율만큼에 대한 추가 하락이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성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악형 캔들에 대한 매매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일 차트에 대한 이전에 대한 장악형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겨놓지도 못하고 그 아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장악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고 그리고 철사적인 추가적인 하락, 기본적인 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데서 무조건 시장이 이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요 아래로 이탈하는 건 아니고 1대1 비율에 대한 하락이라고 해도 볼린저 밴드에 대한 하락 구간으로 보게 되거든요. 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엄청 많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내가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칠 수 있잖아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좀 오히려 높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등을 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위험을 대비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대응적인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대응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본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어느 정도 하락을 했어. 예상 범위까지 하락을 했어. 야, 그런 다음에 반등을 치면 되잖아고 하지만 여기서 만약 시장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관점에 대한 하락이 더 많이 발생했을 때예요. 그건 이탈이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 대한 이탈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대응은 할 수 있냐? 실제로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대응이 어렵고 그리고 패닉성 구간이라고 하죠. 이 구간, 이탈, 이 트렌드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패닉적인 요인까지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구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반등은 칠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만일 지금 시장 상황, 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런 전제적인 상황 때문에 만약이라도 그게 더 위험에 대한 가중, 그러니까 패닉으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수익을 모두가 다 그냥 뱉어내면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추세가 꺾여버리는 일까지 발생하는 거죠.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이제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자산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손실로 그냥 손실로 끝나게 되고, 그게 무기한 손실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위험을 대비하는 게 낫다라는 건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해가지고 반등을 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반등을 못 쳤을 때는 굉장히 내가 아무것도 대응을 못 한다 그랬죠. 뭐 매도를 하거나 뭐 손절을 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라고 한다. 자, 이 구간에서 상승으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전에 음봉 장악했던 캔들이죠. 이 음봉 장악했던 캔들을 이상을 회복을 하면 돼요. 그 이상을 회복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올려내면 되고요. 수렴에 대한 부분을 위로 돌파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것까지 보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은 이제 상승에 대한 추임새를 보게 될 텐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요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만 시장이 장악을 하거나 아니면 살려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손절도 굉장히 짧아지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 번 하락에 대한 도전을 했지만 그거를 역시 시장이 계속 잠재적 매수세들이 계속 매수를 해 나가면서 그 시장에 대한 상승력을 어느 정도는 더 확인하는 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한다. 그 위험에 대한 대비는 여러 가지겠죠. 뭐 내가 손절에 대한 구간을 좀 짧게 잡고, 뭐 102K, 103K에 대한 구간을 조금 짧게 잡고 우리가 시장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한 20%에 30%에 대한 현금성을 준비를 해놓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에 대한 약간 이제 대비가 되겠죠. 대신 이제 그러면 내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상승을 넘어갔을 때 내가 상승에 대한 편입을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거는 위로 높지 않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봐야 될 범위는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그거를 걸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위험에 대한 것을 견뎌야지, 이거 많이 안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견뎌야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을 때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큰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때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행동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경험적인 부분으로 많이 행동을 하냐면 어느 정도 일부 현금이나 관망 추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유튜버들을 보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조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무포지션을 유지하거나 현금성을 조금 유지하거나, 아니면 원래 자기가 보통 진입을 하던 비중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비트가 들어가던 뭐 20비트가 들어가던 5비트가 들어가던 뭐 어떤 이제 내가 원래 보통 현재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 비중보다 굉장히 적은 양의 비중만 가지고 매수를 하거나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혹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트레이딩 하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어요. 올라갈 거라는 것은 확실해요. 올라갈 거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 작은 거 하나가 현재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건 뭐냐면 여기서 한 이 정도만 살짝 올려주면 돼요. 이 정도만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승장에서 현재의 상승장에 전환되는 기준은 한 110K 정도밖에 안 돼요. 110K 정도만 시장이 살려내는 모습만 좀 보여준다 그러면 이건 필히 상승장으로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일단은 뭐 볼린저 밴드 하단일 거예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겠지만 만약에 더 빠진다고 했을 때는 98K, 95K 최악의 경우에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 그러면 앞자리가 9가 8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도 열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로는 조금만 확인하면 돼요. 위로는 조금만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뭐 매수로 들어가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니까. 근데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가 가늠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깨지니까 위험에 대한 구간이 깨지게 됩니다. 특히나 2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지 못하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현재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얼마나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상은 하지만 그 예상이 빗나갔을 때의 대응은 어느 정도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할 때가 있어요. 보험을 들어라. 보험을. 그럼 보험이라 얘기하면 뭐 숏에 대한 해칭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가끔 이제 보험을 해라라고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앞으로 볼 기대 수익을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구간에서 내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볼 수 있는 수익이 있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죠.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만약에 한 107K 이상을 시장이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면 그때 그냥 다시 내가 매수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는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현재에서 경험적인 부분으로 뭔가 말로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로 설명이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많은 오랫동안 트레이딩 하다 보면 약간 경험적인 부분으로 그 느낌적인 부분으로 이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실제로 110K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이런 자리에서는 또 눌립니다. 또 눌리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뚫어도 눌렸다가 보통 올라가요. 상승장이 전환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장대 양봉이 뽑아서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많이 눌렸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막 놓고 막 올라가는 일은 사실상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이런 고점이 돌파됐을 때예요. 가격적으로는 한 110K 정도가 돌파돼야지 정말 멋진 불타는 장대 양봉을 볼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것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전에 대한 고점에 대한 단기적인 눌림 자체를 대부분 보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보면 경험적인 느낌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상승장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현금성을 좀 유지하다가 추세가 안 빠지고 위로 올라갔는데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못할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눌렸다가 하는 구간에서 타면 된다. 내가 어느 정도 107K 정도가 시장이 이상을 살려냈을 때 살려내고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차트가 좀 다시 밀려 내려올 때 거기에는 굉장히 짧은 손절을 잡고 다시 진입할 어느 정도에 대한 근거가 있다. 그거는 이제 손절에 대한 구간이 좀 명확한 거죠. 현재 구간은 손절이 조금 명확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구간에 대한 구간이 손절에 대한 구간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아, 여기가 깨지면 손절이겠구나. 근데 실제로 여기가 깨지면 그렇게까지 차트가 칙 하고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빠지고 나면 오히려 반등을 칠 가능성도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느 구간이 손절을 놓고 보냐는 구간이 조금 더 애매한 거예요. 근데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 여기서 깨졌다가 올라와서 반등을 갈 수 있는 거 다시 빠져가지고 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구간이 깨지면서 패닉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깨졌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패닉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위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손절을 치고도 다시 재진입이나 진짜 손절을 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하던 사람들은 현재 구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굉장히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차라리 확인을 하자. 왜냐?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손실률은 굉장히 크고 짧다고 해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대응을 과연 할 수 있냐라고 트레이더들이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걸 걸기에는 내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내가 매수할 수 있냐? 내가 그러면 상승장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내가 그 상승장에 편입해서 탈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쪽으로 107K 정도까지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조정 나올 때 이번에 여러 번 저점에 대한 구간을 확인했고 만약에 내가 올라갔다가 조정 나온 데서 탄다고 해도 손절에 대한 구간은 더 짧아지니까 그때는 손절에 대한 구간이 좀 더 명확하게 더 짧게 손절을 치고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라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차트적인 분석보다는 어쩌한 약간 매매적인 굉장히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시장을 보는 게 좋다라고 한다는 거는 한 20, 30%에 대한 현금성을 좀 준비를 해놓고 내가 그 20, 30%나 많으면 한 50%에 대한 현금을 나중에 시장이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진입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진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위험에 대한 설사 벌어지지 않는 위험 있잖아요. 그 위험에 대한 구간을 대비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매나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다들 존버를 선택을 해요. 물론 존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계속 존버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지만 현재 구간은 이제부터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한 끗 차이예요. 사실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월달, 10월달은 지금부터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만일이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 같은 거죠. 예상하지 못한 그런 패닉성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거나 만약에 여기서 한 끗 차이로 하락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응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장에 많은 트레이더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니면 저 말고도 자주 보는 그런 방송들을 보면 그런 많은 트레이더들이 무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래 유지하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돈만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재 구간은 올라갈 때는 충분히 올라가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그것도 올라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신 그거를 확인하려면 조금 어느 정도에 대한 조금만 확인하면 되지만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과연 내가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그거는 솔직히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지금 말이 사실 초보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들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되게 어려운 말로 들리는데 딱 잘라서 얘기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냥 하이키나식 캔들이죠. 하이키나식 캔들로 딱 봤을 때 현재는 음봉이에요. 그렇죠? 현재는 음봉 추세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하이키나시가 양봉으로 바뀌면 하이키나시가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제 음봉 추세로 지나가고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으로 바뀔 경우, 이전의 양봉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전의 양봉이랑은 좀 다르게 지금은 현재는 짧은 저점도 계속해서 올려내고 있는 추세에서의 나온 음봉이란 말이에요. 위에는 고점으로도 낮아진 형태의 완벽한 수렴적인 형태죠. 짧은 수렴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이키나시가 양봉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이제 시장이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음봉인 추세를 유지한다. 계속해서 음봉인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계속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전에 대한 저점이 이탈될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한 짧은 손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현금성을 조금 준비해 놓고 시장을 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거예요. 홍보는 아니고요. 이제 방송 하단에 이제 저희 이제 텔레그램 방 있잖아요. 그 무료 텔레그램 방, 이건 들어오는데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구독자든 아니든 상관없거든요. 누구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아침 9시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키나시가 추세에 대한 마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추세에 대한 마감이 지금 한 이틀째 계속해서 음봉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양봉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 추세에 대한 마감 아침 9시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래 양봉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또 올라가는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 음봉이 계속 발생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위험에 대한 부분이 가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아래 텔레그램 방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가입하셔 보시면 이제 아침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려워요. 현재 구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극도로 긴장감이 유지되는 구간이에요. 수렴 형태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 짧은 변동성을 굉장히 길게 오래 가져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작은 자극 하나에도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긍정적인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 호재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악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에 크게 반응을 하고 그 방향성이 위쪽으로 돌파되면 상승장에 대해서 크게, 아래쪽으로 수렴에 대한 부분이 이탈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올라갈 거라는 것을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만일의 상황이라도 조금 정도는 대비를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느 정도는 약간의 현금성이죠. 전부 다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현금성을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다시 매수를 하거나 다시 그때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진입하는 자리를 찾으면 그것조차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요. 시장이 많이 어렵고 이런 구간 그리고 항상 큰 상승장이나 정말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아리송하게 시장이 항상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소 넘어가다 보이는 거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구간이니까 안 보일 때는 내가 너무 한쪽에 대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작은 대비 정도 그리고 그 작은 대비 정도가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뭔가 아주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한테 신나게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다시 제가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